보유세 인상 같은 경우는 집값 하락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 보유세 높여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세금을 많이 받으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제 생각 정리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회의원 중에 뭐 이게 신문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신명을 거론을 할게요. 진성준 의원이 있는데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집이 시장에 나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위 15%가 주택 44%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세금 부담을 주면 매물이 나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사실 이 주장에는 긍정적이지가 않는데, 제가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보유세 올려도 집을 안 팔아요. 보유세 올리면 집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을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이 집을 판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주인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경우를 결국은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를 올려서 이 세입자들에게 받아서 그 보유세를 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만 스트레스 받고 세입자들만 내야 되는 돈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매물이 늘어나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세금을 500만 원 더 내라 1년에. 강남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세금 500만 원을 더 내는 게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고통을 받는 건가요?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만 다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얘기할 때 맨날 거론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랐고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 올리면 집을 팔까? 이거 전에 한번 똑같이 정책을 한번 펼친 적이 있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해봤었고, 결과는 집값 대폭등이었죠. 그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었고, 정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사도 막 6개월, 1년 이후에 가격이 막 올라갔던 그 시기였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구나. 버티면 어차피 집값 올라가는데 버텨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학습 효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굳이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보유세? 세금 더 내지. 그냥 이 세금 세입자들한테서 받으면 되지. 전세 올려. 월세 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증여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나 내 손자들한테 증여를 해버리고, 그러면 더 거래량이 급감이 되고 시장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증여만 6,7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남 상구에만 1,400건 이상이 집중되고 있어요. 계속 부자들은 부의 되물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속세, 증여세를 내더라도 내 자식들한테 주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 부의 사다리는 계속 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겠죠. 세금을 많이 받는다, 보유세 너네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금을 올린다고 해도 궁극적인 문제점, 집값이 떨어지고 매물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다주택자들 보면 똘똘한 한 채로 바꿔가려고 하는 트렌드들이 생겼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고, 여러 개 가진 것들보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무조건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세금 같은 경우가 기준이 되게 이상한 게 자산보다는 주택수예요. 주택수 관련해서 세금을 막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준으로 오래 버티고, 어차피 이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에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수보다는 가액 기준 과세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뭐 30억을 가지고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1억짜리 빌라 뭐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뭐 비슷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매물주들 자체가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1억짜리 아파트들은 더욱더 매물이 생기는 거고, 3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더 이 아파트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괴리감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무조건 전세, 월세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가장 피해자일까요? 무주택자들이 가장 피해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값 막 올라가고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그럼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이제 경매 투자자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될까? 이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기회가 있을까요? 라는 것들 하면 아무래도 저는 경매 같은 경우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보유세가 부담이 되고 고금리가 되고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자금에 대한 압박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자금 여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유찰이 많아지게 되겠죠. 낙찰가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기회를 경매장에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물건을 싸게 산다라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일반 사람들이 사는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건 경매에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시드가 있어야 돼요. 시드가 있어야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좋은 기회에 살 수가 있고, 시드가 얼마 없고 경험도 없는, 부동산을 한 번도 사고 팔지 않았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경매 시장에 들어온다? 물론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한 번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시장,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막 30억, 4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사내 만에, 증여를 하네 만에, 이런 것들은 뭐 물론 공부를 해두고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은 해 두셔야 되겠지만,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 나가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매가 될 수가 있고, 경매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부동산 시장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면 장점이 될 수 있는 투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 급지가 좋은 아파트들을 좀 싸게 낙찰을 받아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내놔서 중간에 차익을 남기고, 그 시드머니를 계속 끊임없이 불리고 늘려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는 금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고,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한동안은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 시장에 빠른 시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시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모아서 부업이 됐든 투자가 됐든 부동산 경매가 됐든 뭐 주식을 잘하면 주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본진 1번은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트폴리오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저도 그렇지만 뭐 방법적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경매 같은 경우도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 하지 말라는 것들만 안 하고, 사람들은 기발한 방법들을 쫓잖아요. 뭐 권리 분석 잘하는 법, 그거 잘하는 법 뭐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물건 같은 거 잘 사는 법, 이런 것들도 너무 리스크 있는 것들만 안 하시려고 하면 돼요.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황금성이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돼. 내가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1번으로 가지고 있어야 투자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1번을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 물건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럼 시드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황금성이 좋은 것들을 찾아야 되고, 황금성이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될까? 상가가 될까? 토지가 될까? 빌라가 될까? 아파트가 될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아파트가 제일 황금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작은 돈을 먹더라도, 작은 돈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아파트로 계속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황금성이 부족하면 시드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경매에서도 돈 벌고 한번 그 사이클을 돌려보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처음 하시고 경험이 없다 그러면 지방 아파트 경매하시겠다라고 하면 지방 아파트 경매로 돈을 먼저 벌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면, 보유세 인상 같은 경우는 집값 하락 아닙니다. 핵심은 공급, 기대 심리, 정책 신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쉽게 팔지 않아요. 오히려 증여로 빠지고, 증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시드를 계속 늘려서 돈을 벌고, 이 시드로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올린다고 절대 집값 안 잡힙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제가 아는 주변에 강남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30억, 이제 35억 뭐 이 정도 아파트 사면 한 달에 뭐 거의 45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분 돈 잘 벌어요. 그분 돈 잘 벌고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막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 길 가자. 이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